You call me when you're lonely, but you know you don't own me. Wanna be my one and only tonight. And I don't know why you do that. Hurt me, put me through that. Got me running back to you every time. And 안녕하세요. 제로웨이스트 전문 브랜드 지구샵을 운영 중인 김아리 박병길입니다. 지구샵은 2018년 상도동에 첫 매장을 연 제로웨이스트 전문 브랜드고요. 이제 과도한 포장이나 불필요한 플라스틱, 비닐 등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들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일단 지구샵은 제로웨이스트라는 가치를 중점으로 활동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 정말로 쓰레기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지, 혹은 낭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주고 싶어 해요, 저희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품을 좀 처음에 제로웨이스트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뭐 포장이 없다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저희만의 기준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맡고 있는 파트는 제품을 좀 기획하고 개발하는 그런 파트인데요.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워낙에 다 가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구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까지는 좋지만 이제 사용이 끝난 다음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재질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소재로 만든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을 제가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작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제작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되게 제로웨이스트라는 가치에 대해서 많이들 접하시고 나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대체 제로웨이스트가 뭐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참 어렵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로가 이제 0이고 웨이스트가 쓰레기인데, 쓰레기가 아예 없는 삶이 아니라 웨이스트에는 이제 낭비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낭비가 없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제로웨이스트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한다 라고 하면은 진짜 쓰레기 없이 아무것도 안 만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쉽게 최소한 이건 나도 안 할 수 있지, 이런 쉬운 것부터 안 하는 것, 거절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낭비 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저도 그런 활동을 실천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플라스틱을 일절 안 쓴다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일절 안 만든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은 지속 가능하지가 못한 것 같고 쉽게 하지 못하면 어려워서 금방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뭔가 제로웨이스트 삶을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렵지 않은 것부터 그 다음에 강박관념 없이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나의 자주적으로 실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겪은 건 아니고 병길님이 지구샵 오픈 초반에 한 1년 정도는 저희가 지구샵 오픈 초반 1년 정도는 카페 공간을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이제 주민분들이 저희 공간을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래도 뭐 마실 거라도 한 잔 드시면서 쉬었다 가실 수 있게 카페를 같이 했는데, 한 번은 동네 어르신분들 이 공간이 예쁘다고 음료를 드시러 오셨어요. 이제 저희가 음료 메뉴는 있었지만 디저트 메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빵이 먹고 싶은데 사와서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셔서 어쨌든 저희는 빵 종류를 판매를 하진 않으니 괜찮다, 사오셔서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옆에 카페에 가셔서 빵을 사오셔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았거든요. 드시는 것까진 괜찮았거든요. 저희한테 여쭤보시고 하셔서 이제 드시고 포장을 해오셔서 드시고 막
포장해 오실 때 받아오신 일회용 칼이랑 나이프 같은 거를 쓰시고 나서 나가시면서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버려달라가 아니라 여기 친환경 가게니까 이거 씻어서 다시 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이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에 좀 이 에피소드를 몇 번 얘기하면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뭔가 환경적인 이슈에 관심이 없고 친환경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런 시민분들도 저희가 좀 끌어안고 본인이 관심은 없지만 소비하는 것들이 보다 환경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좋은 제품들을 많이 소개하고 좋은 제품들을 많이 기획해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에피소드가 좀 좋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좀 너무 강렬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되게 굉장히 매너 좋으시고 나이스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오셔서 고생 많이 한다. 그리고 이런 공간, 이런 제품들 소개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또 제품 관련해서 피드백도 되게 적극적으로 주시는 편이세요. 이런 부분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뭔가 포장을 좀 더 작게 해서 포장에 들어가는 재료를 줄여달라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더 소개해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에피소드도 있긴 있어요.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느낀 건데 이 처음에 편집 매장을 딱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사회적으로 좋은 가치의 일인가, 이게 임팩트를 정말 창출하는 일인가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 여름이었는데 한 번은 저희 가게가 1층이고 그 다음에 4층, 5층으로는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 4층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가시는 거를 우연찮게 이제 그냥 밖에 보다가 딱 봤는데 저희한테서 구매한 컵에 저희한테 구매한 이 다회용 빨대를 이렇게 꽂아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되게 인상 깊게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분의 일상에 내가 변화를 줬구나. 그다음에 어렵지 않게 실천을 진짜로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눈으로 직접 보니까는 되게 뭔가 뭉클하다 그래야 되나?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본 거는 그분 한 분일지언정 좀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실제 생활에서 실천을 하시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라면 아무래도 이게 사회적 가치가 포함된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래도 일이잖아요. 일이라는 거는 돈을 버는 활동이고 근데 또 일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실현을 시켜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경제적 수익을 얻는 것, 이 사이에서 어떻게 중점을 잡느냐, 이게 항상 되게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경제적 마진을 붙여서 상품을 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사회적 가치가 또 있으려면은 너무 비싸면 안 되잖아요. 쉽게 실천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격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부터 고민을 시작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게 얼만큼 사회적 가치에 기여를 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가장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창업을 되게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지구샵을 하기 전부터 이미 다른 사업도 해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창업 일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창업을 하는 계기가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혹은 나는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만의 일을 하고 싶어, 누군가의 명령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싶어,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나만의
판단으로 내가 그 일을 주도해서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다음에 책임이 따르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회사에서 그 잘못을 좀 커버해 줄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하면은 그 결과를 온전히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좀 뭔가 그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좀 다 경쟁이기도 하고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 조금 일하고 좀 많이 벌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훨씬 많은 일을 하게 될 거고 페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사회에서 뭐 투자를 받았다, 얼마의 매출이 났다, 어디랑 합병을 진행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기업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진짜로 창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지 그거를 좀 잘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 좋겠고 단순히 뭐 이게 싫다, 뭐 이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이유라면은 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와는 반대로 나는 도저히 나의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다. 회사에 얽매이면은 너무 나의 열정이 식을 것 같거나 아니면은 좀 할 수 있다. 나의 그 이 모든 역량과 잠재력이 회사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은 충분히 도전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후회가 안 남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고 적극적인 자세라면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창업이나 이런 창작적인 활동들이 단순히 이렇게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거나 아니면 뭔가 사업자를 내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다거나의 골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콘텐츠를 생산하실 수도 있고 뭔가 아직은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긴 하지만 생산적인 활동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하게 좀 열어놓고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이렇게 지구샵을 운영하면서 많은 동료들을 만나게 됐고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동료를 찾아서 함께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제가 혼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시작했다면 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땐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함께 초기부터 이렇게 같이 해온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좀 안정적으로 지구샵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또 이제 추가로 들어온 멤버들도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임무들을 잘 수행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팀을 만드는 것, 좋은 팀원들을 만나는 게 좀 창업이나 이런 창작 활동에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You're my weakness. I just lose control. Hate to be alone.